이번 시간에 좀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건데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스킬이에요. 뭐 스킬이라기보다는 개념이 제일 좀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다가 헤더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먼저 아시죠? 이제 헤더가 시멘틱 태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헤더와 푸터로 나눠지고 그 중간에는 섹션이라 하고 맨 위에 부분을 헤더라고 명칭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탑바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짓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보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최적의 클래스명을 생각했을 때 뭐 탑바가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예시로 그냥 지은 거고. 그 다음에 DIV 컨테이너.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썼다 해서 컨테이너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라이브러리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썸컨 해가지고 저는 위드를 일단 1200픽셀로 하고 마진 레프트,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오토라고. 근데 당연히 이렇게만 보면 티가 안 나니까 여기다가 로렘이라고 적어주시고, 로렘 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당연히. 자, 저번에 알렸지만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 이제 여러분들 아시니까 BGC만 치세요. BGC 하고 탭 치면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자, 레드라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몰려있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여기다가 헤더한테 탑바한테 보더 좀 적을게요. 보더를 한 10픽셀 솔리드 블루라 해볼까요? 블루 주게 되면 당연히 헤더는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탑바 컨테이너한테 아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긴 했는데 여기다가 줄게요. 얘는 참고로 건들지 마세요. 이 녀석은 그냥 딱 여러분 쓰고 여기 냅두시고, 나중에 컨테이너를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 하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공통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건들지 마세요. 뭐 너비라든지 그런 거는 바꿀 필요가 있는데 컨테이너는 그냥 냅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드 주게 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이걸 사실 이걸 하려 했던 건 아니고 이걸 조금 이렇게 레이아웃 변형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디자인을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 우리가 컨테이너를 주게 되면 부모한테 뭘 준다 했죠? 컨미니드 준다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컨미니드를 주는 이유가 뭐다? 그러니까 얘는 1200픽셀로 정해져 있는데 헤더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헤더는 화면 너비를 그대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면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이 녀석 때문에 삐져나간단 말이죠. 화면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또는 조상한테 컨미니드를 줘가지고 최소 민이드를 준다 했죠. 민이드. 최소 너비를 1200픽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1200픽셀 이하로 더 이상 줄어들지 마. 너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 너비랑 같은 거 아시겠나요? 그쵸? 컨테이너 너비가 1200픽셀이면 컨미니드의 너비도 무조건 1200이에요. 얘가 1300이 됐다 해가지고 얘가 1200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컨테이너 너비랑 컨미니드의 너비는 똑같아야 됩니다. 너비는 똑같아야 돼요. 다만 얘는 그냥 위드가 아니라 민이드라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전체 너비를 1200이 아니라 1100픽셀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1100픽셀로 바꾸면 어디도 바꿔야 돼요? 여기도 여러분들 1100픽셀로 바꿔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그런데 이렇게 쓰기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변수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자, 변수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변할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수. 그러면 컨미니드랑 컨테이너 중에 누가 부모예요? 컨미니드가 부모잖아요. 그죠? 그럼 컨미니드한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슬래시 2개 하고 사이트 위드라 해볼게요. 위드. 사이트 위드라는 거는 사이트 전체의 너비라는 뜻이에요. 이 변수명은 참고로 제가 마음대로 지은 건데 요 앞에 있는 요 슬래시 2개는 무조건 붙여주셔야 돼요. 요 뒤에는 상관이 없는데 요 2개는 무조건 붙임으로 인해서 요 내용물이 변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100픽셀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1100픽셀을 이렇게 적었다 해서 1100픽셀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변수명을 그냥 1100픽셀 사이트 위드라고 변수명의 이름 짓고 거기다 1100픽셀을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쓰냐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var 쓴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요 민 이들을 1100픽셀로 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VAR은 뭐냐면 variable이라는 뜻으로 변수라는 뜻입니다. 변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x라는 수를 x를 미지수 x를 뭐 이렇게 50으로 정의를 했어요. 50. 그러면 뭐 이렇게 x 플러스 10이 있을 때 요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6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x는 50픽셀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width를 var 50픽셀 이거 x라 썼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긴 해야죠. 자, 그러면 얘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그냥 50픽셀로 보면 돼요. 50픽셀. 얘는 얘는 변수라기보다는 얘가 변수고 얘가 변수고 얘는 그냥 값이에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값.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 정의를 해줄 수 있다. 얘는 결국엔 50픽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뭘로 봐야 된다? 얘는 그냥 1200픽셀인 거예요. 1100픽셀인 거예요. 1100픽셀. 1100픽셀이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뭐라고요? 1100픽셀이다. 그냥. 그러면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얘를 뭐로 생각하면 된다? 얘는 그냥 아예 1100픽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쓸 바에는 굳이 어떻게 쓰는 게 나아요? 선생님 너무 긴데 그냥 1100픽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냐면 일단 요 사이트 위드라는 게 누구한테 적용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컴미니드한테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적용을 한 거잖아요. 미니드 해가지고 내가 컴미니드를 이렇게 적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컴미니드, 즉 헤더한테 지금 이 사이트 위드가 요 변수명이 지금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조상이 있는 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변수를 조상, 즉 헤더한테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은 변수는 누구한테 쓸 수 있냐면 자식들이 가져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위드를 제가 이걸 이렇게 갖다 써볼게요. 지금 이렇게 1100픽셀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 사이트 위드를 1100인데 900으로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어요. 보이죠? 얘만 바꿨는데 누구한테 적용된다? 이 자식한테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자식한테 적용된다 했잖아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섹션한테 클래스를 얘는 섹션 1이라 할게요. 1. 그 다음에 스타일. 참고로 이렇게 스타일 입히는 거를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요. 스타일을 입히는 방법에는 인라인 스타일이 있고 내부 스타일 시트가 있고 외부 스타일 시트가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부 스타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styl이 해가지고 이렇게 입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ulli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거의 이렇게 오른쪽에 css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적었는데 제가 스타일을 여기다가 얘는 위드를 얘도 한번 로렘이라 할까요? 로렘 주고, 이 섹션 1도 한번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섹션 1한테 자, 보더도 C픽셀 솔리드, 얘는 골드라 하겠습니다. 골드.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색상을 주는 게 좀 나으려나? 색상을 줘봐요. 블루, 그죠?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너비는 뭐 당연히 디스플레이 블러이기 때문에 최대한 늘어나 있는 상태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줬고요. 위드를 var 사이트 위드 이렇게 줬어요. 자, 지금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보이시나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변수는 지금 누구한테 적용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컴미니드한테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죠? 컴미니드, 즉 헤더한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헤더한테 적용되면 헤더한테 적용되어 있는 변수는 자손밖에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이 녀석은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요 사이트 위드라는 걸 쓰려면 누구한테 변수를 줘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지금 얘랑 헤더랑 섹션의 공통 부모가 누구예요? 그쵸? 바디한테 줘야 되죠. 바디. 그쵸? 바디한테
주면 되긴 하는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줬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더한테 적용된 변수는 자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바디한테 자 이렇게 적을게요. 보시나요? 변하죠, 그죠? 왜냐면 바디가 이제 최상위 엘리먼트잖아요. 최상위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헤더야 섹션의 공통 부모인 바디한테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얘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가장 위에다 두는 건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사이트 위드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자 맞춰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썼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얘가 이겨요. 얘가 이기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마요. 얘는 바디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가져다 쓴 거고, 근데 얘는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얘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가 이긴 거예요. 얘가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더 세다. 뭐 얘를 제가 1200으로 바꾸면 당연히 얘는 그대로지만 얘는 변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렇게 준 변수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얘가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명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재정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800픽셀로 해놓고 여기는 1200픽셀로 해놨다 해가지고 강사님 800픽셀이 이긴 거 아니에요, 얘 바디한테 적용됐기 때문에 얘가 더 센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온 얘가 훨씬 더 써요. 얘가 세기 때문에 자식 컨테이너는 1200픽셀이 지금 적용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의하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변수명은 뭐라 짓던 상관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 앞에 슬래시 2개는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수명을 지는데 이렇게 짓는데, 근데 보통 바디라고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짓냐면 여기다가 전체한테 변수명을 적용하려면 자 콜론 한 다음에 루트, 이게 관리예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디가 아니라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써주게 되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는 어디다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뭔가 이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bg 컬러라 해볼게요. 이렇게 써볼까요? 사이트 bg 컬러 사이트 배경색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샵 af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컨테이너의 배경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var 여기다가 사이트 bg 컬러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얘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변수명을 어떻게 짓는 건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변수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CSS가 좀 더 유연하게 변하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컬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뭐 글씨 크기라든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매번 그 도형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만약에 변경을 해달래요. 그러면 여기도 변경, 여기도 변경, 여기도 변경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변수명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뭐가 편하다? 한쪽이 바뀌어도 변수만 딱 변경해주면 다 코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고 변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적어줬으면 이 사이트 위드는 무조건 자손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적었다 해서 루트로 적었다 해서 얘네들이 다 자손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커뮤니드가 어쨌든 얘가 얘가 부모잖아요. 헤더에. 그렇죠? 헤더한테 지금 적용되어 있는 변수기 때문에 얘가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요걸 물려받는 거예요. 요걸. 다만 섹션은 얘랑 별개이기 때문에, 헤더랑 별개이기 때문에 루트에 있는 변수를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변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